Protections on the skin with Centrum Silver Advance. 네, 안녕하세요. 정말 필리핀에서도 잠이 안 오네요. 과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뭐 5시에 투표를 한다 하는데, 그냥 그 뭐야, 잠이 안 와갖고 그냥 뒤척뒤척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이겁니다. 제가 썸네일로 만든 여기 썸네일로 한 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한동훈 대표가 준 기회를 걷어차지 마세요. 대국민 담아 사과 후 탈당이냐 아니면 탄핵이냐. 제가 그 마지막으로 본 그 뉴스가 뭐 밤 12시? 아주 그 늦게 명예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 걱정이 많아갖고 잠이 안 올 겁니다. 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예, 저도 지금 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고 안 좋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지금 그 어제 국힘은 아마 밤늦게까지 뭐 12시 예, 밤늦게까지 그 뭐야 의원총회를 어제 하루 종일 거의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시작해 갖고 뭐 7시에 잠깐 정회를 해서 그다음에 또 9시부터 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정회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9시부터 또 의원총회를 속개해 갖고 뭐 마라톤 의원총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거의 12시쯤 끝난 것 같아요. 그 뭐 기자들도 지금 다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고 언론사들 완전히 비상이고 그냥 계속해 갖고 모니터링하고 예. 명예님, 예, 새벽 묵상 매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사실 지금 4시 네, 그래도 4시면 좀 일찍 일어나셨네. 대단하세요. 예, 새벽 묵상을 갖다가 매일 하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예. 그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들었던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그뭐 세계를 다니면서 뭐 영어로 연설을 갖다가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측근한테 조영기 목사님 아주 측근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2시간을 묵상을 한대요. 1시간은 그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은 그 영어를 갖다가 한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영어 그 스피치를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걸 그 평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어디 가나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장을 그렇게 여신 분인데 그렇게 왜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그 아들들은 왜 아버지의 DNA를 못 받았는지 어쨌는지 참 그 아들들은 참 그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참 대단하세요. 새벽 묵상을 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 어제 국힘은 아마 그 밤 12시까지 어제 하루 종일 뭐 10시간 넘게 그렇게 마라톤 의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7시에 일단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동안 9시까지. 그 사이에 그 박정하 비서실장,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 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간 게 아니라 박정하 비서실장이 용산을 갔다. 누굴 만났느냐? 거기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의총에서 하는 얘기에 그 국회의원들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그 의총은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갖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뭐 얘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생각은 크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그 끝까지 자기 뜻을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뜻은 뭐죠? 내가 2번을 갖다가 만났다. 11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11월 3 12월 3일 날 됐잖아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새벽에 수습하고 12월 4일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물어본 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 체포조가 웬 말입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그 어떻게 피드백이 나왔느냐? 그 다음날 기사에 아, 그 한동훈 대표와 저와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 거리가 많다.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먹혔다. 이 얘기겠죠. 그러고 나온 얘기가 뭐냐? 기사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아니, 그러면 이 난리를 부리고 한 거는 그 뭐죠, 도대체? 예. 그럼 이 난리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국민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또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혼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뭐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 등 폭거를 하니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이게 경고성 계엄이지 내가 뭐 정말 대한민국을 뒤집고 누굴 갖다가 뭐 잡아쳐 놓고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난 잘못이 없다. 정당한 행위다. 그때 그 12월 4일 날 만나갖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 어떻게 계엄이 경고성이 될 수 있느냐? 이 어마무시한 이 계엄이 그러니까 이 계엄을 경고성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언제 나왔느냐? 12월 5일 날 나왔죠. 4일 날 밤에 만났으니까 이제 5일 날 오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5일 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갖고 아이고 김희영님, 예, 이 밤에 또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님. 예. 저도 사실 뭐 잠이 안 와갖고 막 뒤척뒤척 하다가 또 저처럼 이렇게 그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번개 라이브를 갖다가 켰습니다. 네. 명예님, 정강훈 목사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안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목사들이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모, 김건희 여사의 고모도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인데. 예. 정말 그 목사 입장에서 무슨 뭐 자기가 3억 7천을 뿌려갖고 유튜브를 관리하고 뭐 그랬다. 또 정광훈 목사, 그냥 계엄을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거 부정선거니까 계엄해갖고 다 국회의원 300명 감옥에 쳐놓고 밝혀갖고 무효 선언하시고 그러고 선거 다시 하시라. 뒷감당은 다 이 광화문 세력인 우리가 하겠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예, 참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명예님 한순간의 잘못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니 어쩜 좋습니까? 예. 사실 그냥 그 뭐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일도 이렇게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도 않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해결을 해야죠. 뭐 일은 터졌고 물은 다 그냥 엎어졌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죠. 자, 한동훈 대표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대통령 탈당해달라 요구했고 군법부 장관 해임해달라, 내각 총사퇴해달라.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별로 들어준 게 없어요. 일단은 대통령 탈당 안 했죠. 내가 뭔 잘못이냐. 잘못이 없는데 무슨 탈당이냐.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고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해임을 하라고 그랬는데 해임은 뭐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끌어내리는 게 해임 아닙니까? 잘라내는 게. 해임하고 이 정식 사표 수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임을 하면 공무원 무슨 퇴직연금이나 또 그런 걸 못 받아요. 예? 그냥 이 처벌이죠. 예,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연금이나 그 퇴직금 같은 거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너 수고했다. 그러고 사표를 내니까 그냥 사표 수리를 받아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국방부 장관이 탄핵에 그걸로 올라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도 막아준 거죠. 예.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뭐 정진석 비롯한 수석들 뭐 일괄 사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사표 내고 지금 대기 중에 있죠. 아직 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각 총사퇴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장관들도 다 사표를 냈어요, 일단은. 내각 총상퇴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이게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 옆에 있다가는 우리도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고 이 도망가는 사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라고 해서 내각 총상태를 얘기했지만 그 당사자들은 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그 곁에 있다가는 뭐 어느 칼에 어떻게 맞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아도 도망갈 참이었는데 명분을 주시네요. 이 도망가는 사표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후속 대응책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안 통한 거죠, 결국. 예.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아주 그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5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해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너무 간격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맞겠다. 왜? 그때 범죄당에서 탄핵안을 올렸잖아요. 탄핵안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 딱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원래 아니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 됐으니까 오늘 7시에 알렸던 그 탄핵 시간을 갖다가 왜 5시로 옮겼는지 아십니까? 요게 만약에 국힘이 그 지연 작전을 써갖고 뭐 무슨 투표소 들어가갖고 막 10분, 20분씩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늦춰지잖아요. 한 300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막 10분, 20분씩 투표소에서 안 나와 버리고 왜 투표소라는 게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10개면 10개 딱 정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투표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땡긴 겁니다. 7시에서 왜 72시간이 넘어가면 탄핵이 어떻게 돼요? 자동 폐기가 돼요. 예. 그러면 다시 상정을 해야 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김희영님, 원래 목사님 정치 관여하면 안 되는데. 예. 이까미님, 예, 안녕하세요. 하루 아침에 나라가 쑥대밭이네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을까요? 한정혜님, 실방하시는 거 맞아요. 예, 실방 중입니다. 저도 잠이 안 와갖고 막 뒤척이다가 그래서 그냥 번개 방송을 켰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계속 의원총회에 들어가고 당대표로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낮에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낮에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하고 그렇게 같이 갔잖아요. 한남동에 그 집에 방문해 갖고 만나고 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하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이게 네 명이서 그 지금 회동을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40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40분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것도 합의 본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한동훈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렇게 갖고 갔더니만은 아니 대화를 하자고 불러놓고 이게 또 예의가 안 되는 거죠. 예.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탄핵을 당해야 돼? 뭐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겠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내 탄핵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 와이프 그것도 특검도 지금 같이 그 결정을 할 텐데 내 와이프 특검도 막고 그리고 내 탄핵도 막아줘라. 그게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여당 대표를 이렇게 뭔가 요구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를 이렇게 수용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야, 이 탄핵은 그래도 말이 되냐? 흔히 지금 그 뭐죠? 비록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제 그 유튜브에 와서도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뭐 막 구독 처 구독 취소해요.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는데 뭐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 야당한테 탄핵당하는 거에 동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하고 주진우 위원장 입장에서 들을 때는 정말 그 동떨어졌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구나. 그리고 설명을 또 했겠죠. 지금 상황은 대통령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뻗팅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 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다 민심이 떠나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예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 결과 없이 예. 아무 결과 없이.
그래서 지금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회동을 40분 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회동을 하고 그게 아마 3시인가 이렇게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의총에서 기자들이요. 그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때 막 벌떼처럼 모여갖고 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뭔가 해결을 찾았습니까? 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디가 근데 한마디도 얘기 않고요. 바로 곧바로 그냥 의총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왜? 증인이 있잖아. 옆에 주진우 의원이라는 뭐 혼자 있으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주진우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뭡니까? 그 나중에 그걸 갖다가 누가 발표를 했냐면 그 원내 대표가 원내 대변인 원내 대변인 중에 신동욱이잖아요. 신동욱이 의총 끝나고 기자들이 발대처럼 모여갖고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죠. 내 결정을 바꿀 만한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직무 정지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뭐 무슨 뭐 정보부에다가 뭐 인원을 딱 정해갖고 뭐 한동훈, 이재명, 뭐 누구누구 하고 13명의 리스트를 직접 주면서 정보 국정원의 그 차장한테 체포해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젯밤에 그 정보를 듣고 난리가 나갖고 금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긴급해갖고 이거는 내가 어제는 국민의 그 불안함, 국민의 어떤 고통, 그거를 위해서 내가 탄핵을 막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새로운 정보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집행할 그런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직무 정지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 뭐라고 지금 그 신동욱 대변인이 그 얘기했느냐? 이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거를 해도 이게 내 결정을 갖다가 뒤집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말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통령 회동한 다음에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조치 안 한다. 이렇게. 이 특별한 조치가 도대체 뭘까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동훈 왈 뭐라고 그래요?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 정지, 그 다음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특단의 조치가 결국은 뭡니까? 탄핵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이라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계속 지금 뭐예요? 대통령이 지금 상태가 심각하고 이성을 잃었고 완전히 지금 국민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 직무 정지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다음에는 뭐예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니까 제 의견은 뭐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탄핵이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이, 이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이렇게 오신 분이 100분이 넘으셨네요. 금방. 예. 이왕 보시는 거 그래도 다른 분이 또 이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그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지금 잠깐 여러분의 또 의견을 듣자면 명예리님, 입과 귀가 꽉 막힌 대통령,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탄핵 찬성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마치 주홍 글씨처럼 어째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탄핵하면은 또 탄핵의 주범이 또 한동훈이다. 이렇게 뻔히 몰고 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의총을 갖다가 마라톤 의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썸네일을 갖다가 오늘 쓴 이유가 그겁니다. 이 뒤척뒤척하다가 한동훈이 이거 만약에 결과가 탄핵으로 나오면 이거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네가 탄핵시켰다 이렇게 정말 주홍글씨가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충실히 밟는 것 같아요. 예. 그, 그게 아니라는 한동훈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확고하게 지금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예, 지영윤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분은 오직 한동훈 차기 대통령뿐입니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님 만세.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도 잠을 못 잔 채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수의 꽃님,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데 윤통은 알 수 있을까요? 윤통도 걱정이 되긴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걱정할 것 같아. 예, 제일 큰 걱정이 뭐겠어요? 야, 이거 혹시 오늘 그 5시에 투표를 한다는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예쁜 마누라가 이거 그 통과가 돼 갖고 특검이 통과돼 갖고 저 하이에나가 물어뜯는 이 걱정이 크겠죠. 예. 아마 그 걱정을 제일 크게 하고 있을 거다. 아마 국민이나 이 대한민국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나 대한민국 걱정을 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광훈 씨가 항상 주장했던 그런 식의 무슨 부정선거 그걸 해갖고 또 연결해갖고 그걸 계엄을 갖다 명분을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윤 대통령의 걱정은 오로지 그 자기 마누라 걱정밖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까미님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윤통 이해 불가해요. 뜬금없이 계엄 선포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예. 정말 날벼락 맞았습니다. 또롱이 사랑해님, 저처럼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군요. 예. 지금 뭐 100분이 넘는 분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는 저는 잠을 거의 못 자서요,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뒤척일 바에야 그냥 라이브를 한번 켜보자 이렇게 하고 킨 겁니다. 번개 라이브를. 이 서현님 고난 대항으로 가는 방법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서현님이 얘기한 그 방법도 제시를 갖다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만나갖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는 거죠. 예. 내가 왜 대통령인데 내가 왜 직무를 갖다 정지해야 되냐. 지금 이걸로 지금 버팅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롱이 사랑해님 맞습니다. 탄핵은 분명 좋을 것처럼 낙진시켜요. 한정혜님 그러니까요. 자통당들 벌써 그쪽으로 몰고 갈 준비. 백수의꽃님 좌파가 우파 흉내를 내다가 가랭이 찢어졌네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또롱이 사랑이님 자통당이 대통령도 마치고 쟁여만 좋은 일 시켜줌. 결과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지금 이재명입니다. 예. 이미숙님 한 대표님 걱정돼서 잠을 못 잡니다. 대표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정말 지금 아주 엄청난 고민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혜님, 정강훈이 고성욱, 신의 한수 다 수사해야 돼요. 저는 이거 꼭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어차피 지금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검찰총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네 개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도 우리가 수사한다. 경찰도 무슨 얘기냐? 내란죄는 경찰에 속한 거다. 경찰도 수사 지금 그뭐 120명인가 수사팀을 경찰이 꾸렸다고 하고 검찰이 그 뭐야 그 서울지검의 뭐 부장을 갖다가 팀장으로 해갖고 꾸렸다고 하고 공수처 이건 뭐 공수처 고위 간급 그거 아니야 공수처도 지금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상설 특검법을 해갖고 특검을 임명. 지금 네 군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검사 그 수사를 할 때 이거 유튜브 수사도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수사도. 그래서 돈이 어떻게 그 고모가 얘기한 3억 7천이 어떻게 흘러갔고 왜 걔네들이 입에 맞춘 듯이 계속 그렇게 부정선거를 통해 갖고
돈을 끌어모으고 한동훈을 까대고 그랬는지도 꼭 수사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롱이 사랑해님, 부정선거나 밝혀내지. 우리에게 다음이 있을까요? 백설꽃님, 뭉치는 건 민주당 못 따라가요. 국힘은 분열로 망할 겁니다. 한정희님, 대통령 지킨다고 하는 인간들 다 나와서 지켜라. 먼 광화문에 집회요. 국회로 가서 해라. 도롱이 사랑해님, 어려운 시기지만 한 대표님 시간이니 다 이겨내실 겁니다. 한정희님, 그래도 한판 뜨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패배의식 갖지 맙시다. 김희영님, 검찰, 경찰, 공수처 동시 수사한대요. 여기 플러스 국회에서도 지금 상설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예. 일단 제가 그 잠을 갖다가 어제도 잘 못 자고 오늘도 잘 못 자고 그랬더니 눈이 땡땡 부어갖고 눈이 땡땡 부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눈이 좀 불편합니다. 예. 지금 아이고 이 이 새벽 시간에 지금 뭐 113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그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혜님, 레카 유튜버 싹 다 정리해야 된다. 김현숙님, 탄핵이 되어도 정말 걱정입니다. 한 대표님 정치 입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좁아지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쓴 이유가 그 부분이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갖고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도 뭐 잠을 못 자시는 분이 많을 거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번개 라이브를 갖다 켰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예. 한동훈 대표가 준 기회를 걷어차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한 대표가 준 그런 기회를 걷어차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파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상태가 안 좋아갖고 잠시 지금 인공 눈물을 좀 넣고 인공 눈물을 좀 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 아무 힘없는 국민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저런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지금 설치면서 이렇게 그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나란히 누워갖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예? 그 당신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 탄핵되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당신 그 특검 통과되면 어떻게 되지? 서로 걱정하고 있나요 지금? 둘이 나란히 누워갖고 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이고 사필규정님, 아이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이런 시간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한 대표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한정희님,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꾸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이렇게 방송에서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똑같은 이제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이게 똑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어제 보니까 지금 뭐 채널 A에서도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그 패널들이 토론하는 걸 봤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뭐 새누리당이 이렇게 분당이 돼서 뭐 자유한국당, 뭐 일부 친박, 뭐 비박,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 탄핵주도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쪼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론 뭐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그 분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 반 이상이 그렇게 보고요. 설사 만에 하나 분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한동훈 이퀄 바른정당이다. 지금의 한동훈과 친한계를 갖다가 이퀄 바른정당이다. 뭐 탄핵의 주도 세력 아니냐.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한동훈의 세력이 설사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한동훈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일을 할 줄 알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롱이 사랑해님 탄핵이라는 말 한 대표님이 한 적이 모를 리가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말, 직무 정지, 뭐 이런 거, 특단의 조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걸 탄핵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본심은 뭐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탄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탄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거예요. 직무 정지해 왜?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해 달라 이게 요구입니다. 예? 왜? 지금 뭐 그 일설에서는 뭐 제2의 또 계엄을 갖다 할 거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 국민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리고 정치인들 다 잡아쳐 넣겠다. 뭐 어쩌겠다. 지금 뭐 그건 팩트 아닙니까? 본인이 다 13명의 명단을 직접 불러주면서 그렇게 국정원 1차장한테 명령한 건 팩트 아닙니까? 뭐 녹취록도 다 까졌다고 그러는데. 예. 한정혜님,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예. 또롱이 사랑해님, 두 부부가 궁합이 참 좋군요. 예. 주윤희님, 술 먹고 고라떻게 떨어졌게. 예. 지금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을까?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한정현이 건의가 제일 문제죠. 그 친정 식구들도 문제. 예. 이거의 핵심 그 원인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네. 네. 정말 이까미님 정말 답답하네요. 백수의권님 건의는 바가지 긁고 있을 거예요. 바보지 됐다고. 예, 정말 상상이 갑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가지 긁는 거. 이미숙님, 윤통이 대국민 사과고 탈당하고 대표님한테 탄핵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윤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미숙님,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기사에 보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종합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심정이 느껴져. 그래갖고 이 방송을 이 번개 방송을 킨 겁니다. 또롱이 사랑해님 친한 쪽에도 탄핵은 반대입니다. 김수영님 그들은 그런 신경도 안 씁니다. 한 대표님과 친한들이 계엄령 반대한 명신이가 한 대표님 욕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한정혜님 이무순 그러게요. 절대 도움 안 주겠다는 신보. 이까미님 이유가 이모 고모 다 나오니 참 김수영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대표님 지지합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최선의 방법, 차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이고, 서필기정님 이렇게 슈퍼챗으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님, 올소 눈물 납니다. 예. 백수의 꽃님, 지금 탄핵은 제명이 입에 고기를 쳐넣는 준 거예요. 예. 제일 수혜자가 지금 이재명입니다. 예.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윤석열과 정광훈 목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롱이 사랑해님, 그럼 계엄령이 잘했다는 건가? 정민을 놀래서 잠도 못 자는데. 음. 한정혜님, 아이고 또 슈퍼챗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김수영님,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 조사는 그냥 핑계랍니다. 선관위 들어가서 하는 척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까미님, 한 대표님, 순발력, 판단력, 예.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순발력, 판단력. 예. 자, 제가 생각한 얘기를 갖다가 좀 이제 정리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금요일 아침에 최고위에 모여갖고 업무 중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체포령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고 그걸 갖다가 누가 얘기해 줬느냐? 국정원 1차장이 직접 한동훈한테 정보를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원 1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통화를 받고 끊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친놈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거 제정신 아니구나. 이거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항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 못하겠다고. 체포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갖고 물론 윤석열이 있는데 미친놈이라고 그렇긴 안 했겠죠. 거부를 했으니까 국정원장한테 전화해 갖고 당장 1차장 잘라라.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상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홍, 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대표 잡아들여라 하고 명단 13명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바로 국정원장한테 또 바로 전화를 해갖고 홍장원을 경질시켜라. 잘라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막 두서도 없이 개통도 없이 뭐 말 한마디 안 들어줬다고 해갖고 잘라라 말아라 이걸 갖다가 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하지 왜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왜 국정원 1차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 거기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있는데 그 총괄자를 갖다가 패싱하고 아니,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그 추미애 때 검찰총장 패싱한다고 우리가 얼마만큼 동정표를 보내고, 아니, 거기에 지금 맞들렸습니까? 예? 그 패싱 당하보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왜 국정원장 패싱하고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당대표를 패싱하고 왜 추경호하고만 꿍짝꿍짝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그 패러다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패싱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한정혜님, 고모 아직도 유튜브에 나대고 있대요. 전혀 무서운 것도 없네요. 그래요? 조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린파이님, 끝까지 한동훈 대표님 응원드립니다. 귀하신 분. 네. 이미수님, 극우 유튜버들, 오늘 새벽에도 울 대표님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방송하는데 솔직히 윤통은 어찌됐든 관심 없어요. 대표님이 걱정해요. 저도,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한동훈 예, 백설권님 고성욱이라는 사람 정치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맞긴 맞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 다 뭐 고박사 고박사 그다음에 이봉규도 또 정치학 박사라며 이 박사 그렇게 부른다며 예? 정말 지금 딴 사람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지금 뭐 한동훈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정점식 그 정책위 실장을 갖다가 그 교체를 할 때 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냐면 당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례적으로 어떻게 되냐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이발소 사표를 내게 돼 있어요 당직자들이.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표 낸 사람이 없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정식 그 정책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휴가 갈 때 같이 휴가를 데려갈 정도, 대통령 휴가 갈 때 같이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완전히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교체할 때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무식하게 그때 뭐라고 그랬죠? 그때 그 뭐야 걔 누구야? 이준석 전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뭘 망설이냐? 네가 당대표인데. 그냥 통보하고 그냥 깔아뭉개면 돼. 진압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준석입니다. 한동훈 이준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은 정의석 비서실장한테 통화를 해갖고 개통을 밟는 거죠. 예. 정의석 비서실장 통화해서 대통령 스케줄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끝나고 만나자. 그래서 11시에 만나갖고 1시간 반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정정식 의장을 교체해도 좋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들어와서 점정식을 또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뜻입니다. 그랬더니 정정식이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한동훈은요. 독재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이준석 같이 그렇게 내가 당대표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군합발로다가 누르고 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준석하고 윤석열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번에도 그 윤석열 그거 있잖아요. 이게 내 말대로 안 되면 그냥 군대 풀어갖고 계엄해갖고 그냥 군합발로 밟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다 하면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한동훈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지금 계엄 선포가 지금 얼마만큼 큰 정말 이게 뭐 정말 하늘이 쪼개지는 그런 하늘이 깨지는 이런 일인지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 자기 잘못한 게 계속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국민 담화를 해서 국민한테 먼저 사과하시라. 이게 제일 1순위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 특단의 조치, 예. 그 얘기하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직접 소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부터 이건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국민한테 설명을 해 야당한테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 아니 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국민 담화 있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머리 숙여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라. 사과를 해라. 이거겠죠. 그다음에 그 그 사죄를 한가 동시에 이 보수를 살리려면 아니 한동훈이 뭐 좌파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한동훈은 뭐야? 이 우리 우파 국민, 보수 국민. 그러니까 이 보수를 살리려면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스스로 탈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탈당을 안 하면 결국은 계엄을 선포해갖고 군합발로 찍어 눌렀던 그런 대통령이 있는 당, 그런 대통령이 그 당원 1호로 있는 당, 이 이미지는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미지를 갖고 선거에서 정말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을 걸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미숙님,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내부 문제가 아니라 막상 대선 국면으로 가면 누가 날치느냐? 김어준이 날친다고 그랬잖아. 김어준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 중에 전략가가 그렇게 그 거짓 그 뉴스나 뭐 이런 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거기 여론조사꽃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여론을 몰아듣고 사람을 선동하고 정말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아주 베테랑입니다. 예. 저도 정말 인정을 하겠어요. 김어준의 그 능력은 정말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국민들을 선동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보수당에서 나온 그 대표, 뭐 누가 나오건, 한동훈이 나오건 누가 나오건, 이 보수당 후보자는 이 보수당은 어떤 당이냐, 국힘은 어떤 당이냐, 우리를 갖다가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해 갖고 그걸 군대를 갖다가 풀어서 무자비하게 군홧발로 찍어 누르면서 그다음에 체포조를 만들어 갖고 13명을 갖다가 체포해서 그 과천에다가 방첩대에 감금해서 신문하라는 그런 독재 중에 독재자인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그런 당의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우면 또다시 우리는 계엄의 쓴맛을 또 볼 겁니다. 그 악몽을 또 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선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저래도 저는 김어준보다 떨어지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떨어진 사람이지만 아니 제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김어준이 그렇게 선동할 거라는 건 정말 불보듯이 뻔해요. 그러면 도대체 보수당은 이 국힘은 그걸 어떤 명분으로 막아낼까요? 무슨 대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그렇게 그 계엄을 선포한 군홧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당의 후보다. 그걸 어떻게 뽑느냐? 그럼 여기 반대 논리로 이렇게 딱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대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다 경험했잖아요. 대선이 뭐 10년 후에 있습니까? 20년 후에 있을 걸 잊어먹을 리가 있습니까? 대선은요, 코앞입니다. 지금 코앞.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겁니다. 일단은 계엄을 갖다가 그 발의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하고 의논한 것도 미국에도 안 알리고 완전 미국 동맹 다 깨졌지, 한미 동맹 다 깨졌지, 자관 뭐 전 세계에서 완전히 웃음거리 됐지, 왕따 됐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걸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의원들한테도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계속 지금 한동훈이 나와갖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갖다가 직무정지를 해야만 하는지, 왜 대통령이 올스톱을 해야 되는지, 탄핵을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는 탄핵을 시키겠다는 아니라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완전히 지금 이 이성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지금 의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친윤이라는 사람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뭐 홍준표 이런 사람이 나와 갖고 탄핵은 안 된다.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어떻게 탄핵을 우리가 박근혜 때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낮에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국힘 의총이 밤 12시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마라톤 뭐 10시간이 넘는 의총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는 단 한 명도 기자들 마이크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동훈의 그 논리에 다들 반대 논리를 못 대는 거죠. 분명히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 의총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일단 계엄을 갖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터뜨린 거. 그래갖고 거기 김영현이라는 행동대장, 국방부 장관 있어갖고 이미 해임됐고 이 사람은 완전히 감옥 갈 코스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그 홍장원의 그 진술, 이미 홍장원이 다 진술에 녹취를 깠잖아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 녹취에서.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차장한테 정지해서 13명의 명단을 주면서 얘를 갖다가 체포해라.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국힘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이미 우리 선을 넘었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거를 그 계엄령을 갖다가 해제해 달라고 그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사를 갖다가 밤에 뜬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 제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그 추경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계엄 선포를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추경호가 통화를 했다. 이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게 속속들이 팩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화해 갖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추경호 말로는 뭐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대통령이 추경호한테 전화를 걸었다고요? 초등학생도 믿지 않습니다. 왜? 추경호는 아바타예요. 추경호는 한동훈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경호는 안철수도 아니고, 추경호는 조경태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경호는 그냥 김건희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윤석열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는 그냥 아바타지. 그냥 그 아바타지 자기 영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경호는. 그런데 그런 허수아비한테, 아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리 알려줘서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 이건 뭐예요? 뭐 미국이나 어떤 주권자, 어떤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다독거리려고 그냥 엎드려서 좀 이렇게 달래려고 이런 거지, 추경호는 쉽게 얘기하면 달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허수아비를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 영혼이 없는데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 시인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화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내가 계엄 선포했으니까 너 협조해. 네 자리 지키려면 너 협조해."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나중에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뭐 추경호의 그 핸드폰을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하면은 뭐 녹취가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언하건대 그거는 그 얘기가 맞다. 그 얘기를 "너 나한테 협조해." 라는 얘기가 아마 99%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호가 계속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도 추경호를 갖다가 내란죄, 이렇게 해 갖고 싸잡아 갖고 같이 지금 고발을 했겠습니까? 예? 이 추경호가 뭐 입이 10 개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거를 갖다가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그 통화를 갖다가 계엄 선포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거 팩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본인도 시인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추경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당 의원들 혼란 부추겨서 표결을 방해했다. 국회의장한테 표결 연기 신청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카톡 단톡방이 있대요. 그러니까 배지들만 모여있는. 한동훈은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명단에 없습니다.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머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남의 모 의원의 핸드폰을 갖다가 빌려갖고,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인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원이니까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빌려갖고 직접 한동훈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즉시 국회로 모이십시오. 국회로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표결하는데 국힘도 반드시 많은 의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 왜? 지금 민주당은 다 모였다. 거의 다 모였다. 190명이 거기에 모여서 표결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18명만 빼면 172명이 결국은 범죄당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갖다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추경호가 또 뭐라고 거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했느냐? 국힘 당사에서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다 당사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어긋장을 놨다는 거예요. 그 당대표의 그런 메시지에도 그걸 갖다가 거역하고 그렇게 어긋장을 난 게 추경호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추경호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수본에 그렇게 고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이걸 혼란으로 빠뜨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을 명분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보세요. 그 일단은 12월 3일 날 밤에 했잖아요. 12월 4일 날 일부러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12월 4일 저녁에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탄핵은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정원 국정 1차장이 정보를 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홍정원 그 차장 스스로가 그 통화를 받고 나서 생각한 게, 이런 미친놈. 이 생각을 했다니까 이 미쳤다. 이거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팩트 체크를 해봐도 정말 이거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은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 탄핵을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탄핵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지금 이게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갖다가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직무 정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탄핵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또 만나자 하니까 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만나러 갔습니다. 40분을 갖다가 주진우 의원하고 설득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뭐예요? 직무 정지. 직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셔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시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만든 이 제 책임이 큽니다.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탈당을 하겠습니다. 자진 탈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힘으로 하여금 이 계엄령을 발동한 그런 그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불명예, 치욕을 갖다가 왜 이게 대선뿐만이 아니라 중간선거, 지방선거 뭐 다 미칩니다. 선거라는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 세상은 뭐로 되느냐? 완전히 그냥 이 좌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진 탈당을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한동훈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 대행으로 당분간 대통령 대행직을 그렇게 이전하고 제가 자숙하면서 그렇게 당분간 지내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한동훈의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지금 한동훈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에 금요일 날 그 저녁 7시에 일단 정회를 했대요. 그리고 9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갖다가 속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회한 기간 동안에 누가 갔느냐?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이 다시 용산에 가 갖고 비서실장한테 의원총회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 의원들의 뜻을 갖다가 다시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의원 뜻이 뭐겠어요?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대통령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디데이가 오늘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데이 오기 전에 대통령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 의원총회에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의원님들 뭐 친윤 친한을 다 떠나서 지금 이 보수당이 이렇게 괴멸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이 국민의 분노를 갖다가 일단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아가 또 가갖고 그 얘기를 또 전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보수 정권을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국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던 우리는 이 불명예를 안고는 이 굴레를 하고 이 족쇄를 갖고는 절대 어느 선거든 그게 뭐 국회의원 선거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대선이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자진 탈당하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그게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간에 그냥 자숙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가시고 당분간은 직무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랬더니 밤 12시에 금요일 밤 12시에 일단 회사 내고 오늘 토요일 날 9시에 오전 9시에 다시 그렇게 속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의총을 열어 갖고 그때에 당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9시까지 시간을 준 거잖아요. 데드라인이 9시인 거예요. 예. 토요일 날 오전 9시입니다. 그때까지 대통령한테 이 지금 얘기한 대국민 담화 그걸 하시고 9시 전에 예, 그걸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탈당하시고 자진 탈당하시고 그런 걸 갖다가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어제 밤 12시에 회의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다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 기자들의 응답에 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걸 다 누가 얘기했느냐? 신동욱 원내 대변인이 다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갖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7시에 가갖고 정기석 비서실장을 만나갖고 그걸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뜻은 갖다가 전달했으니까 대통령 근데 박정아 비서실장이 답을 받아오기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답을 갖다가 받아온 건 없다. 하지만 내일 그러면 탄핵을 하는 겁니까? 그 당론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거는 내일 9시에 의원총회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결정을 할 거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까지는 탄핵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밤 12시가 되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 명분이 먹혔다. 먹혔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공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한동훈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탄핵을 할 거냐 안 할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공은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간 겁니다. 대통령님이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한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으니까 박정아 실장을 통해서 여러 번 전달을 했으니까 정말 내일 토요일 날 9시 전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탄핵을 갖다가 막겠다. 왜? 명분이 생기잖아. 예? 아니 탄핵만을 명분이 대통령이 그렇게 대국민 다면서 그렇게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스스로 탈당하겠다. 내가 짐이 될 수는 없다. 그래갖고 보수를 위해서 내가 탈당하겠다. 탈당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당분간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 직무를 안 보고 그냥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그게 뭐 몇 개월이 될진 모르지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래도 짱돌을 던지겠습니까? 못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막겠다. 당론으로 딱 정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특기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특기가 그거라고요. 정확한 시간, 이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갖다가 제대로 못 맞추고 이걸 또 미적미적 이렇게 되다가 이 골든 타임을 또 놓치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탄핵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노력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계속 대통령한테 설득하고 또 안 되니까 다음날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또 비서실장 통해서 또 설득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그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또 의원들한테도 계속 지금 설득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이게
그겁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된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주홍 글씨로 해갖고 한동훈이 탄핵시키지 않았느냐 탄핵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속속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 팩트로 이렇게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결국은 충분히 기회를 갖다가 한 번 준 게 아니라 여러 번 줬는데 결국은 뭐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 기회를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리고 스스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아마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팩트가.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걸 갖다가 그 한동훈이 윤석열식으로 그냥 군홧발로 꽉 찍어 눌러 갖고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면 물론 무슨 자통당 애들이나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극우 애들, 자통당 애들 그건 또 그렇게 또 한동훈을 프레임을 씌워 갖고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공격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게 탄핵으로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버텨갖고 설마 설마 해갖고 그 타이밍을 또 골든 타임을 놓치고 그렇게 버티잖아요. 설마 너희가 나를 탄핵하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시에 오늘 5시에 결판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무 행동도 안 하시면 언론에서는 지금 뭐 8명이 넘어가면 그 8명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8명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18명이 거기 들어가서 네, 18명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게 탄핵이 가결이 되면 국힘에서 18명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친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다 탄핵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결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렇게 참 한동훈은요 정말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정말 그 누구한테나 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가 아무리 그렇게 그 해코지를 하고 여러 번 보세요. 그 한 번 당하는 것도 열받는데 총선 백서에서 한 번 당했죠. 그래갖고 그게 또 안 먹히니까 또 뭐예요? 익심 논란 해갖고 김건희가 문자를 까갖고 또 두 번째 당했죠. 또 그게 한 번이니까 또 무슨 뭐 한동훈이다 가족이다 해갖고 또 당 게시판 그것 때문에 또 당했죠. 예? 계속 그렇게 당하면 사람이 인간인지라 감정이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동훈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위하는 마음에서 계속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기회가 국민의 행복과 번영에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예.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영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번영과 행복, 이거 이상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안 움직이시면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걷어차 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썸네일을 만든 이유. 제가 요새 뭐 이틀을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뒤척뒤척 하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야?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대표가 준 기회를 걷어차지 마세요. 예.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아내도 살고, 그리고 이 당도 산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걷어차 버리면 또 그러면 뭐예요? 탄핵입니다. 예. 얘기가 복잡해지죠. 탄핵이 되면.
그러니까 꼭 대국민 담화하시고 사과하시고 탈당하시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당분간 좀 가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음. 자, 아이고 어이구 200분이 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뭐야 구독 좋아요는 150개. 여러분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같이 좀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리라. 정말 잠 못 이루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0분 넘게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또롱이 사랑해님 고모 사막 녹취 나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군요. 예, 추잠 김 세됐네 한정혜님. 예, 도롱이 사랑해님 머리가 진짜 나쁘네요. 그래도 검찰 중장 가신 분이. 아이고 이미숙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으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영애님 맞아요.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죠.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 대국민 사과는 이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린파이님, 한동훈님은 고귀한 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숙님, 윤통 정말 외골수, 고집불통, 답답하네요. 예. 백설꽃님, 윤통 살 길은 한 대표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 고집불통, 극노, 윤통은 고생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이게 정말 상극이에요. 딱 보니까 상극이에요.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자진 탈당을 하시라. 그게 서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롱이 사랑해님, 탈당이 답이구만요. 진짜 한 대표님은 최상의 답을 내준 건데 거부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님, 사과를 왜 안 하는겨? 대통, 제발 좀 하시지. 예, 또롱이 사랑님, 지금 국회 안에도 간첩당이 있고 민노총 난리치고 앞날이 보임. 예, 김영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기쁨은 대통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정말 우리가 많은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정말 많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예, 이까미님, 한 대표님 너무너무 걱정이네요. 건강이 이 와중에도 이리저리 욕 드시니 백수의권님 부창구수란 말 찰떡궁합. 예, 아, 예. 도롱이 사랑해님 한 대표님의 논리적인 설득력 알아주심.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제가 인간 연구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말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보입니다. 지금 저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구나. 보입니다. 도로인 사람이 추경호, 저게 완전 문제. 예, 맞아요. 진짜 아바타는 추경호. 정말 영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설권님, 4월 총선 때 배지라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배지 안 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진정성과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점점 한동훈으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18, 뭐 8명이 아니라 18명이 아니라 그걸 훌쩍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필규정님,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윤통 한 대표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72세 늙은 저는 더 늙겠습니다. 한동훈 힘내야 됩니다. 예, 늙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살아갖고 정말 한동훈이 만드는 세상을 갖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고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예, 이미숙님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천재는 원래 좀 게으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공통적인 천재들을 컨설팅한 결과 이게 게으르다는 게 특징인데 한동훈 대표는
천재이면서 또 이렇게 노력까지 하고 부지런해. 정말 대단하다. 예. 이영애님, 인성 좋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동훈 같은 사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호지시님, 좋은 말씀 거듭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선의의 뜻이 현명한 지략으로 받아들여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행간을 곡해하여 자기 정치만 생각하지 말고 선한 지략과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합쳐주기를 기대할 뿐. 점점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지금. 그 뭐 나경원이건 이철규건 간에 다 기자들이 얘기하면 다 지금 입을 열고 그냥 휙휙 지나가.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게 반전되고 한동훈 쪽으로 반전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아는 거죠. 사필구 의원님, 한대근 님을 불러낸 저 모든 국민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러낸 거죠. 예.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불러낸 겁니다. 예. 권님,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탄핵은 반대합니다. 저도 탄핵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안 가려면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탄핵을 반대하는 명분을 줘야 돼요. 그 명분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얘기하는 그 명분이 뭐냐?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나온 적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직무정지, 특단의 조치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도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도대체 헷갈려 죽겠다는 거야. 이게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막 전화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이재명 전화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답을 안 준다는 거야. 음. 항상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예. 탄핵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우리한테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뭐냐? 지금으로서는 이 세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 대국민 담화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들께 하세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보수를 위해서 이 보수당을 위해서 탈당을 해주세요. 왜? 아니 그게 있는 동안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다 집니다. 제가 그 예언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있는 한 아니 군합발로 국민을 갖다가 깔아뭉근 대통령이 당원 1호인데 누가 뽑아줍니까? 무슨 명분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탈당하시라는 거하고 보수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성을 잃으셨으니까 지금 당분간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그게 뭐 몇 개월이 됐건 모르겠지만 또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달라. 그 자숙한다는 의미를 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해갖고 보여달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유산에 얘기하고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이게 있어야 우리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제발 나도 탄핵이 싫으니, 나도 탄핵하기 원치 않으니 이 명분을 갖다가 좀 만들어 달라. 나뿐만이 아니라 친윤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 이철규 뭐 하고 있어? 권성동 뭐 하고 있어? 다 의원총회 참석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철규, 권성동, 뭐 김기현, 뭐 나경원 흔히 가깝다는 이 사람들, 뭐야? 그 김민전, 잠만 자지 말고 맨날 뭐 꿀꿀 울리며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 가갖고 김건희를 설득하라니까. 그 남편한테 얘기해 갖고 이 세계를 해야 살아남는다. 이 설득을 해야지 뭔 놈의 그렇게 코스프레를 갖다가 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분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분 없이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막는다? 그러면 완전히 보수는 괴물입니다.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냥 등돌림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이 세상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좌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두막님, 예,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필기 형님, 이렇게 또 슈퍼챗 릴레이를 또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롱이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심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예. 예, 그 그린파이님 훌륭한 인품을 지녔어요.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SHK님 정말 어쩌다가 이중에 왔는지 윤통 진짜 어리석네요. 예.
이미숙님, 제발 오늘 윤통이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탈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9시까지 시간을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9시에 모여갖고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야. 탄핵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9시가 대략 오늘 9시 얼마 안 남았네. 예. 지금 5시 반이잖아요. 벌써 그냥 1시간 반이 훅 가버렸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결단하시고 제발 국민 담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님, 옆에서 제대로 친윤이란 의원에 직원한 사람만 있다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친윤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도록. 예? 도롱이 사랑해님이 인품하면 한동훈뿐입니다. 진정성도 보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숙님, 한 대표님이 대통령 될까지 아프지도 맙시다. 응원해줘요. 예, 우리도 건강 관리 잘합시다. 한동훈 대표님도 건강하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두막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또롱이 사랑이 이런 게 정치 천재 아닙니까? 정말 정치 천재 같습니다. 예. 괜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정말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예. 그래갖고 제가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 중에 이렇게 사극 있잖아요. 그 역사 교훈이 많잖아요. 사극을 보면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아주 즐겨서 꼭꼭 봅니다. 뭐 무슨 뭐 용의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대조영 이런 거 예, 그런 걸 갖다가 젊어서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정말 한동훈 같은 이런 그 청재 정치인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고 똑똑한 정치인 처음 봅니다. 예, 예, 서필규정님 또 이렇게 스포츠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미숙님 맞습니다. 명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치는요, 실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예, 그겁니다. 예. 명분이 정말 중요하다, 정치에서는. 예. 이까미님, 이재명 조국, 문재인은 교도소. 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이 반드시 이 세 사람은 깜빵에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도롱이 사랑해님, 사필기정님, 멸공 이 나라를 제일 아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니까요. 탄핵안함 탈당 권유 대국민 담화 요구 일단 맞습니다. 명분을 달라는 거죠. 도롱이 사랑 대조영 대조영 이거 엄청 길어요. 한 2년 했는가? 정말 이거 아마 대조영 아마 2년 했을 겁니다. 대하 드라마 이렇게 해갖고 2년 정도 했을 겁니다. 정말 옛날 얘기죠. 굿땡님 국힘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운동. 예. 아이고, 이렇게 정말 1시간 반 넘으니까 여러분도 잠이 안 오시잖아요. 저도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얘기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힘 의원들, 그다음에 당대표가 원하는 그 대국민 삼아 사과와 그다음에 스스로 보수를 위해서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 대행을 갖다가 당분간 국무총리 체제로 그 담화를 갖다가 결정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설마 설마 나를 너희들이 탄핵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버티는지 한번 오늘 지켜봅시다. 그리고 5시에 투표를 한다는데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봅시다. 아이고, 정말 저도 오늘이 정말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게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제가 그 결과가 나오면 오늘 또 저녁이나 밤에 다시 한번 번개 라이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게 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가 끊기지 않고 필리핀의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또
여러분 그래도 토요일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 결과 보고 5시에 그 투표 결과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제가 번개 라이브를 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